선생님, 이번 주 온라인 질문하는 거 이제 답변합니다. 이 고는 옛 고자예요. 이건 시기고. 그 오래된 시기하고 여기는 새로운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를 나눴을 때 여기는 고기라면 여기는 신기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산맥이 생기는데 여기에 습곡산맥이라는 게 습곡산맥. 이거 뭐 계곡이잖아요. 그럼 습곡산맥이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볼 거고 검색해서 습곡산맥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래서 산맥이 만들어졌어요. 산맥, 산지. 그럼 산맥은 뭐냐? 산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그래서 산맥. 자, 고원은 침식을 받은 땅이 융기는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침식이 되면 이렇게 깎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사라져요. 근데 높이 솟아올라요. 높이 솟아오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고원이라고 그래. 고원. 높을 고에다가 동산원. 근데 솟아올라서 발생하는 거죠. 화산은 땅속에서 마그마 꿈틀꿈틀 녹아있는 거 알죠? 여러 가지가 녹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액체로 흘러가죠. 땅 표면을 뚫고 나와요.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녹아요. 굳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굳으면 이렇게 높은 산이 이게 종상화산이 되고, 이게 빨리빨리 안 굳고 천천히 굳으면 멀리 흩어져서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해서 순상화산이 돼요. 이게 종 모양이다, 이게 방패 모양이다. 그래서 종상화산, 순상화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식은 뭐라고요? 식사하듯이 침범해가지고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서 여기가 깎아지는 거예요. 깎아서. 근데 이게 솟아서 융기되는 거고. 자, 그럼 산맥을 봐야죠. 자, 뭐라고요? 습곡산맥을 봐야 되네요. 자, 사전으로 가서 백과사전 가가지고 습곡산맥, 습곡산맥.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습곡산맥. 오, 습곡산맥, 습곡산맥 이렇게 생기네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서로 산맥을 이룹니다. 단층들이 지각이. 그러면 뭐라고요? 오, 대규모 조산운동. 만들조 산을 만드는 운동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이 조산운동에 의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미지를. 자, 판과 판, 덩어리와 덩어리가 부딪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덩어리와 덩어리,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부딪혀가지고 판과 판이 부딪혀가지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운동으로 대규모 습곡산맥을 만듭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습곡산맥은 다 했고, 자, 다음에는 이걸로 할까요? 여기 보면 이 무제라는 것은 한 나라에 무제도 있고 문제도 있고 헌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제는 이게 황제예요. 황제. 황제인데 무제니까 무술을 많이 했겠지. 무술을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 침략을 많이 했겠지. 그래서 영토를 놓겠지. 그래서 한 나라의 무제. 여기는 황제라 세종대왕처럼 했을 때 무제, 헌제. 우리 집은 태종, 태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무제는 대월지가 나라예요. 나라. 대월지가 여기예요. 여기. 대월지라는 나라 순납고 흉노족. 여기 흉노족이 있어요. 흉노족. 여기까지 뻗어갔죠. 흉노를 공격했다. 아, 이렇게. 그러면 대월지. 여기는 대월지라 그러고 요 한 나라 밑에 여기는 월남이라 그래요. 월남. 월자가 월남. 월남은 베트남이고 대월지는 이렇게 서역. 여기. 여기 실크로드. 여기 비단길인데 이 실크로드 너머에 있는 여 나라를 대월지라고 합니다. 나라. 됐죠? 그래서 비단길이 뭐라고요? 비단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에요. 서양에다 파는. 무역하는 길이라고 그래요. 무역하는 길. 비단길이 이렇게 아시아 땅덩어리가 있으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위에도 있고 이렇게 해양으로도 장사, 바다로도 갔는데 이렇게 비단길들이 있어요.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가야 되죠. 그러면 뭔가 무역을 하려면 물도 있고 사람 사는 데도 있고 그래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자, 로마예요. 로마.
로마. 도로. 이게 로마가 크니까 도로를 그물처럼 도로를 잘 건설했고, 상수도하고 하수도. 상수도는 깨끗한 물, 하수도는 더러운 물 나가는 물. 그래서 목욕탕도 만들고, 원형 경기자에서 검투사들 경기도 했죠. 근데 법률은 12표법은 한 12개 정도 되겠죠. 12표법, 시민들의 법, 로마 시민. 로마에는 이제 평민들, 시민들이, 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일반 성인들, 시민들을 위한 법. 이거는 로마 제국이 커졌으니까 만민을 위한 법. 그래서 법의 이름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유스티니아스가 황제예요. 이렇게 유스티니아스 황제 이름. 이 사람이 이걸 총 정리해가지고 모을 집. 그래서 크게 성공해갖고 완성시킨 거예요. 모아서 크게 완성시켰다. 그래서 집대성 하는 게 유스티니아스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크게 정리를 했어. 대전. 그래서 유럽 법률. 나중에 이 법들이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진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처음에는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는 뭐냐? 해를 끼치면서 핍박받고 못살게 굴었어. 그리스도교도를. 자, 처음에 예수가 각 지방에 전파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귀족들이 아니라 노예 여성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로마 시민들은 반대했어요. 전통의 신들이 여럿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이 되게 많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뭐라 그러냐면 황제 숭배하지 마라. 성상 숭배하지 마라. 왜 사람을 숭배하냐? 그러니까 황제가 싫어하죠? 귀족들도 싫어하죠? 그래서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더 퍼져서 콘스탄티누스, 이것도 황제 이름이에요. 이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 황제의 명령. 이게 뭐라고요? 규칙 명령인데 황제의 명령을 발령을 했어요. 313년에. 그래서 이걸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인정하겠다. 기독교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러다가 4세기가 지나서 4세기 말에는 로마의 국가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종교로 성장을 한 겁니다. 자, 이것도 됐고. 이걸 보시면 유가는 유교예요. 유학. 공자님이 공자님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맹자님이 배웠고, 맹자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자, 성리학, 왕양명, 양명학, 고증학, 훈고학, 이런 것처럼 왕양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주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자학, 양명학. 이게 다 유교의 종류들이에요, 유교. 그래서 어질고, 예의, 이 두 개를 중시했어요. 인예. 자, 이런 것들이 언제 다 생겼냐면 춘추 전국 시대에 생겼어요. 춘추 전국 시대. 춘추 5패 전국 7웅 해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는 5나라, 전국 시대는 7웅 7나라.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가 맨날 싸웠어요. 이 시기에. 서로 나라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인재를 되게 중시했고, 이때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왔어요. 생각들이. 그게 제자백가라고 그래요. 전부 다 이 자자가 들어가는, 공자, 맹자, 순자, 이거 다 자자 들어가거든요. 이게 맹자, 공자, 여기 묵자, 한비자, 노자, 장자, 이게 자자 되는 게 100개가 있었어요. 이게 제자백가라고 해요. 이거 백가, 자자가 들어가는 거 한 100개의 사상이 있었는데, 분석행유라고 하면서 진시황이 책을 다 채우고 유학자들을 다 죽였어요. 진시황이. 그러면서 법가로 통일시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여러 나라가 있을 때 귀족들이요. 센 제후들이 성장해서 왕이 됐어요. 제후들. 그러니까 제후들이 부자 국가, 강한 병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똑똑한 사람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인재들을 등용해서
용이 된다. 그래서 뭐 등용문 해가지고 여기 물고기가 이거를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는 폭포를. 그러면 용이 돼서 날아간대. 그러면 요게 관직이 되는 거예요. 관직. 관직으로 관리로 똑똑한 인재들을 다 등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나온 게 공자맹자는 인예 이런 거예요. 도덕, 덕을 중심으로 한.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 요 인과 예, 덕을 중심으로 야 인자하게 친절하게 잘해. 이거는 나중에 나라가 생긴 다음에 통치할 때는 되게 좋았어요. 정치하고 통치할 때는. 근데 이 전에는 이걸 잘 안 받아들였어요. 덕으로의 전쟁 중인데 무슨 덕이요? 싸움을 해야지. 싸움을 하려면 강력하게 법이 있어야 됐어. 법가예요. 한비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법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엄격하게 통치해야 돼. 그래서 진시황이 진나라에 시작된 황제, 시작된 진시황이 이 법가를 중심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에 이 묵가는 혈연, 피, 신분 이런 거 다 띄워놓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재를 등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보통 이게 육아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중에 받아들여졌고, 이 법은 그 당시 제일 많이 받아들였는데 약한 사람들이나 민중들은 도가를 많이 받았어요. 자연 속에서 순리에 따라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 운명에 따라서 자연 속에서 해야지 하고 노자 장자가 도가를 만들어서 이 도가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많이 믿었어요.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걸 많이 믿고, 통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은 법가를 많이 믿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가를 많이 먹고, 나중에는 육아가 정착, 나중에 유학이 많이 후대에는 안정된 사회에서는 육아가 더 정착이 됐고, 그 당시에 묵가는 인재를 등용할 때 차별 없이 피나 친척이나 이런 거 말고, 신분 말고 능력을 차별 없이 능력 좋은 사람을 모셔라 하는 묵가가 묵가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한 100개가 있어서 이거를 제자백가라고 그럽니다. 됐나요? 다음.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거 하나만 하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집대성은 뭐예요? 모일집, 크게 완성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던 여러 이론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크게 완성한다. 이런 철학. 자, 스콜라 철학도 한번 검색해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스콜라 철학은 철학의 종류인데 간단하게 검색해서 볼 거고,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 집안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보관공사 했다고 그러는데 물렁물렁해서 그러니까 덜 기울어지게, 이제 더 이상 안 기울어지게 여기다 딱딱하게 받치는 보관공사 했다고 그랬는데 이 땅이 여기가 물러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졌고요. 관료는 관리예요. 관료제, 관리제. 이거 관리가 뭐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만료 아니에요? 관료가. 관료가 아니라 만료 아니에요? 관료라고 쓰는데, 만료는 종료됐다는데, 가득 찰 만의 종료. 만료는 가득 찼다. 존속은 존재하고 계속된다. 테러범들은 불만이 있으니까 테러를 하겠죠. 말로 해서 안 들어주니까. 근데 이제 안 들어줄 만한 요구사항일 수도 있죠. 성상숭배는 여기 있잖아요. 숭배하는 모신다는 거. 성상은 우상, 뭐 흉상이나 뭐 동상이나 아니면 황제나 뭐 이런 것들, 동상이나 황제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죠. 성상숭배. 기독교에서 성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받다가 나중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받고 4세기 말에 나중에 국교로 되죠. 잉여는 남는다는 거예요. 잉여인간 하면 남는 인간. 생산물, 잉여 생산물, 먹고 남은 거. 뭐뭐를 하고 남은 것을 잉여라고 그럽니다. 자, 쇠기 문자하고 상형 문자가 있는데, 여기 메소포타미아, 유크리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갈대로, 진흙으로 갈대나 이런 걸로 꾹꾹 찔러가지고 이렇게 눌려서
꾹꾹 찔러가지고 이런 걸로 눌러가지고 글자를 썼는데 이게 쇠기 문자고. 관용은 관대하게 용서해준다. 이런 뜻이고. 학교 내신은 학교 시험 점수입니다. 시험 점수 플러스 수행평가한 점수. 요걸 합쳐서 수행평가하고 지필교사 이게 합쳐서 점수가 나오고 플러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봉사 점수나 봉사하는 거나 상장 맞는 거나 생기부에 쓰는 거 상장 생기부에 쓰는 활동상 이런 것들은 비교과라고 그래요. 비교과.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이게 비교과하고 교과를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두 개 다 합쳐서 내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신. 그럼 학교 내신 말고 뭐가 있냐?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고 수능 연습 시험이에요. 모의고사는. 그래서 나중에 수능 시험 정시를 보기도 해요. 수능 시험. 자, 공화정은 황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황제가 없다. 황제. 군주정 반대, 황제정 반대. 황제가 없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중은 중간에 다시 흥한다, 발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본초자오선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영도예요. 이렇게 영도. 여기에 영국이 있는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동경과 서경을 정할 때 이쪽 동쪽으로 가는 걸 동경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서경이라고 그래요. 서경. 그러면 이 반대는 뭐냐? 이 태평양 가운데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파. 요거 반대, 지구 반대편. 요게 이렇게 점으로 반대에 있는 곳은 이거는 날짜 변경선이 되는데 이걸 누가 정하냐? 처음에 영국 사람들, 영국도 측정하면서. 그래서 본초자오선을 통과하는 선을 본초자오선이라고 해서 근본, 초 시작되는 자오선이다. 자시, 자시 여기가 자시인데 이거 오시고 오시는 11시부터 1시에요. 낮. 이거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래서 자오선입니다. 근본을 지나는. 상춘은 항상 봄이라는 뜻인데 상춘. 자,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스콜라 철학을 찾으면 됩니다. 저 아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요거에 더 있어요? 있네. 그 다음에 우루하고 라가시? 이건 모르네. 나도 찾아봐야겠네. 플랜테이션은 농장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찾아볼게요. 스콜라 철학, 플랜테이션. 스콜라 철학. 스톨라가 아니라 스콜라. 스토리 되는데. 왜 자꾸 스토리 되지? 여기지. 스콜라 철학, 교부 철학이면 종교예요. 종교. 신부들. 기독교 신앙을 정리한 겁니다. 이상사회를 논하는 중세 철학이다. 토머스, 교부 철학, 토머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스콜라 철학인데, 스콜라 철학은 중세 철학으로 교부 철학, 신부들의 철학입니다. 신앙으로 만들어진. 그 정도만 알아도 상관없을 텐데, 수도원 같은 데서 모여있는, 그러니까 수도원 집 같은 데서 신부들이 이 철학하고 종교랑 연결해서 만든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교풀 이렇게 외우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교부 철학. 뭐 가르칠 교 부들 신부들이 하는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교부 철학이라고 하고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루 라가시는 나도 잘 못 봤는데 우루 라가시 고대 수므로 이라크 남부 도시네요. 도시 우루 번영된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라가시 우루 수메르 왕조 초기 도시 현재 나시아르주 좀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루 라가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우루 라가시 그죠? 나라 이름. 도시 이름 도시. 우루 라가시 여기입니다. 여기 우루 라가시
또 여기도 있네요. 우루라가시. 도시 이름입니다. 그럼 다 했나요? 아,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 열대, 아열대는 농업입니다. 농업. 다국적 기업이 엄준 싼 노동력으로 엄청나게 큰 농장, 커피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농사 짓는 거예요. 이렇게 플랜테이션. 그러면 열대 우림 지역에 크게 엄청나게 크게 열대 아열대 지역에 선진국이 자본이 엄청난 원주민들을 사용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경작하는 농업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